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포항입니다. 감사원이 경북 연안 여객선에 인허가권을 가진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여객선사의 위법사항을 눈감아줬다는 감사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포항해양수산청은 감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3년 3월부터 울진 후포와 울릉독도 간 운항을 시작한 시플라워 2호. 그러나 감사원은 이 배가 안전설비 검사를 면제받는 대신 20해리 안에서만 운항하는 조건으로 선박 검사를 통과했다며 130해리가 넘는 울릉도 독도 운항은 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처음부터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포항해양수산청이 운항 허가를 내줘 세월호 참사 이후까지 1년 넘게 운항하도록 했고 심지어 이런 사실을 알고도 시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포항해양수산청은 감사원이 지적한 건 시플라워 2호가 과거 일본 대마도 노선에서 운항할 때만 해당된다며 국내 노선 운항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선사가 2014년 말 여객선을 모 회사에 반납해 면허 기준을 위반했는데도 포항해양수산청은 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6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사 측은 실제로 1년 이상 여객선을 운항하지 않고도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장기 휴양되면서 주민과 관광객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면허를 기존 업자에게 계속 이렇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 포항해양수산청은 휴업 기간 중에 여객선이 매각되는 바람에 행정처분이 가능한 시점이 오는 9월 6일까지로 늦춰졌다며 이때까지 대체 여객선을 투입하지 않으면 행정처분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왜 면허 취소를 안 했냐고 막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면허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9월 6일까지 이거 조치해라라고는 공문을 보내놨어요. 한편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포항해양수산청장은 해당 선사에 즉시 선박을 운항하도록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지난 19일자 이후로 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요구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교육지원청 등 경북교육청 산하 8개 교육지원청이 최근 수년간에 걸쳐 부적절한 공사계약을 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올 초 전국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학교시설 건설 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들 8개 교육지원청이 최근 3년에 걸쳐 18건의 방수 공사를 하면서 도급업체가 직접 하도급 계약을 하게 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포항교육지원청은 7개 공사를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 적발됐고 나머지 7개 지원청은 한 건에서 3건씩 위반했습니다. 태풍 고니로 인해 주춤했던 경북 동해안의 적조가 다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현재 포항과 경주에는 적조경보가, 영덕과 울진에는 적조주의보가 여전히 발효 중이고 태풍이 지나간 어제를 기준으로 적조 밀도는 밀리리터당 10에서 300개체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기온이 오르고 일조량이 늘어나면서 적조 밀도는 빠르게 높아질 전망이라며 양식 어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원전 반대 단체들이 영덕 원전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제 우리나라는 전기가 남는데도 정부가 신규 원전 후보지 선정과 건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발표된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영덕에 원전 2기를 짓고 영덕 또는 삼척에 2기를 더 건설하겠다는 계획의 근거는 설비 예비율 21% 유지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예비율이 12.1%인 올해도 전기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냉방 수요가 최대치였던 8월 7일, 공급 능력은 8,959만 킬로와트인데 수요는 7,691만 킬로와트에 그쳐 1,267만 킬로와트가 남았습니다. 전기 다소비 업종인 철강과 조선의 성장세가 멈추는 등 전력 수요가 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핵발전소 8개 분량의 발전소를 더 짓는 것으로 계획이 짜졌는데 사실은 그 8개는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영덕의 핵발전소도 사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전력 수요를 부풀린 것도 문제지만 영덕을 신규 원전 부지로 선정한 과정도 비민주적이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신규 원전 계획을 설명회 한 번으로 끝냈고 원전이 들어설 3계리 주민 399명의 동의만으로 유치 신청서가 제출됐습니다. 군의회 심의도 불과 20분 만에 처리돼 제대로 수기했을지 의문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난해 시민 주도의 주민투표에서 85%의 반대를 확인한 삼척도 영덕이 원전 부지 선정에서 철회돼야 안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덕 의견이 나왔죠. 삼척 주민들 주민투표한 결과가 나왔죠. 그럼 정부가 지금이라도 당장 받아들여야죠. 영덕의 두 단체가 올해 안에 주민투표 실시를 준비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국가 사무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천주교 예수회 사도직위원회와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등 6개 반핵단체가 오늘 월성원전 앞에서 2년간의 탈핵희망 국토 순례를 마쳤습니다. 이들은 노후된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삼중수소 피폭에 따른 주민 피해 해결과 핵발전소에 치중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면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탈핵희망 국토 순례단은 지난 2013년부터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전국을 돌며 연 인원 5천여 명이 2,700여 킬로미터의 거리를 순례했습니다. 탈핵 울산시민 공동행동은 성명을 내고 월성원전 관련 삼중수소 역학조사를 울산 시민들에 대해서도 실시하라고 정부와 한수원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월성원전에서 20km나 떨어진 경주 시가지 주민에게서 평균 3.2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만큼 울산 시민들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삼중수소는 체내에 들어올 경우 유전자와 세포 변이를 일으킬 수 있어 110만 명이 밀집한 울산 시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주에서 열리고 있는 실크로드 행사의 초반 흥행이 기대 이하입니다. 하지만 최근 남북 고위급 회담의 타결로 경상북도가 추진해온 북한 공연단 참여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라시아 문화축제인 실크로드 경주 2015. 개막 직전 북한의 지뢰 도발로 분위기가 가라앉은 데 이어 태풍 고니의 영향으로 하루 휴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개막 직후 사흘간 관람객은 지난해 이스탄불인 경주 행사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남북 고위급 회담의 극적 타결로 남북 교류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되면서 북한 공연단의 참여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행사장의 한민족 문화관에는 유라시아 국가들과 함께 북한 관련 전시도 진행 중입니다. 다른 나라 이런 문화들까지 잘 소개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아이들한테 역사 공부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세계사 공부까지 하고 갑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최근 북한을 방북한 이희호 여사를 통해 북한 측의 공연단 파견을 요청한 바 있어서 성사 여부가 기대됩니다. 세계 각국의 공연과 함께 북한 공연단 공연이 엑스포 행사 기간 중에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모처럼 북한과의 관계가 풀리면서 이곳 엑스포에서 북한 공연단의 무대를 볼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시는 오늘 시청에서 동양 M&D 등 3개 업체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동양 M&D는 30억 원을 들여 기계면 4단리의 철 구조재 공장을 지을 계획이고 성창산업은 20억 원을 투자해 대송면에 배관류 생산 공장을, 그리고 오토데이터는 10억 원을 투자해 기계면에 산업용 CCTV 공장을 세우게 됩니다. 3개 업체는 올해 안에 공장을 짓고 각각 6명에서 20명 정도의 인력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소나무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세진 전 울진군의회 의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이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5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식당에서 분재용 소나무 한 그루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고 사건의 책임을 지고 의장직에 이어 의원직까지 사퇴했습니다. 독도와 울릉도에서만 자생하는 섬기린초가 피부 미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아모레 퍼시픽과 올해 2월부터 6개월간 공동 연구를 통해
섬 기린초의 미백 기능을 확인해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섬 기린초에는 미백 효능이 있는 알부틴과 갈릭산의 결합 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진군 금강송면 소강리에서 지난 2011년 발견된 황장봉산 동계표석이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됐습니다. 높이 130cm인 황장봉산 동계표석은 조선 숙종 때 금강송인 황장목을 보호하기 위해 동쪽 벌목 금지 구역을 표시한 것으로 울진 소강리를 시작으로 원주와 인제, 영월 등지로 확대됐습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조선시대부터 국가의 특별한 관리를 받아온 금강송의 우수성을 알리고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록물인 동계표석을 국가자산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맑은 가운데 어제보다 낮 기온이 훌쩍 올랐습니다. 하지만 선선한 바람에 크게 덥지는 않았는데요. 내일도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교차는 벌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어느 때보다도 쾌청한 하루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가을이 다가오는 게 느껴지는데요. 한낮에는 햇살이 따가웠지만 바람이 한결 쾌적했습니다.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아침 기온이 대체로 20도 밑으로 내려가면서 조금 쌀쌀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조금 덥겠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커지기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점차 구름도 걷히고 보다 깨끗한 하늘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로 공기도 쾌적하겠고요. 파도의 높이 최대 2.5m로 점차 잦아들고 있습니다. 대체로 평온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맑은 하늘 보이는 가운데 구름 조금만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과 경주는 18도, 영덕 19도, 포항 21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7도, 영덕 30도, 포항과 경주는 29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1도, 독도 23도로 예상되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6도, 독도 25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맑겠습니다. 바람도 점차 약해지면서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한낮에는 조금 덥겠고요. 일요일에는 비 소식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앞 30m 해상에서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표류하던 21살 이모 씨가 10분 만에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구조 당시 이 씨의 의식과 호흡, 맥박은 정상이었으며 해경은 이 씨가 폐장한 해수욕장에 들어가 물놀이를 즐기던 중 3m 높이의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영호남 상생협력 차원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역을 참배하고 전남 도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도의원들은 또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하고 남학신도시에서 전남도청 이전 현황에 대한 브리핑도 들었습니다. 경북과 전남 도의원들은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상호 방문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선정한 올해 대한민국 명장 18명에 포항제철소 직원 박진현 씨와 김공영 씨가 포함됐습니다. 기계정비 분야 명장 박진현 씨는 맞춤형 통합 진단 시스템 특허를 개발하고 각종 숙련 기술을 체계화했습니다. 또 금속재 생산 분야 명장 김공영 씨는 스테인리스강 생산 관련 특허 9건을 등록하는 등 고순도 스테인리스강 제조 기술을 체계화했습니다. 네, 봉 MC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